대한민국이 발전되게 됐던 것에 대해서 그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 대학 교수 데런 S. 모글루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 말을 뒤집으면 국가는 왜 성공하는가 하고 같은 맥락이죠. 자, 어떤 국가가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를 하면 그 나라는 부흥했고, 부자나 특정 집단을 배척하고 특정 부자 집단을 착취하는 국가는 쇠퇴했다는 것이다.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는 인재를 끌어모으는 국가였고, 부자 등 특정 집단을 착취하는 체제는 인재를 밖으로 내치는 국가다. 그래서 부흥하는 국가와 쇠퇴하는 국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은 1960년대에 저렇게 하셨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님이 했던 것 중에 참 대단한 게 말이죠. 한국개발연구원 KDI 같은 거를 만들었죠. KDI를 만들어서 박정희 대통령님이 그 미국과 유럽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인 경제학자 12명, 대개 30대 젊은 학자들인데 인재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우리 경제정책을 스스로 연구할 한국 인재 집단을 육성하자라는 이제 뜻에서 전부 오게끔 초대해가지고 1972년 KDI 한국개발연구원을 만들었어요. 이때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직접 테이프를 자르시는 모습이고요. 이때 이렇게 인재를 키워서 박근혜 대통령님 때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신문 뉴스입니다. 자, 그 제목에는 이렇게 돼 있죠. 박정희 대통령님이 심은 인재나무가 박근혜 대통령님 정부서 활짝 폈다. 한국경제브레인산실 KDI 인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님은 인재를 이렇게 키우신 겁니다. 아까도 그 MIT 공대 교수가 말한 것처럼 경제자유 체제, 인재를 끌어모으면 국가가 성공한다고 얘기했고, 부자들을 배척해서 인재들을 내쫓는 좌파 국가는 쇠퇴한다. 그 얘기를 정확하게 박정희 대통령님이 모델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지난번에 조국 딸이 키스트에서 인턴 근무했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 인턴 근무했다는 키스트. 자, 여기가 어떤 데냐. 1965년 한국이 베트남전에 파병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이 고맙다고 $10,000,000를 원조해 줬어요. 그 당시에는 1965년은 밀가루 한 포대가 아쉽던 때였어요. 정말 먹을 게 없던 때죠. 1965년. 저는 잘 몰라요. 이때 1965년에 대한 아주 어리기 때문에 아주 태어나서 뭐 얼마 안 될 때니까 몰라요. 그냥 배고프면 빽 울고 그냥 어디자 뭐 불편하면 빽 울고 한 미운 5살 그때입니다. 저는 몰라요. 자, 그럴 때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님에게 진언을 했어요. 아, 대한민국에 지금 식량이 없습니다. 대통령 각하.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10,000,000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식량을 사서 국민들에게 나눠줍시다. 각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님이 이렇게 생각을 다르게 해서 미국에서 보내준 $10,000,000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출연한 $10,000,000를 합쳐서
대한민국 공업 발전에 기여할 종합연구소를 세우자. 그래서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만들어졌습니다. 대단한 거죠. 밀가루 한 푸대가 어려울 그 힘든 시기에 공업 발전을 해야 되는 연구소를 만드는데 돈을 다 썼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님이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님이신 이유가 바로 이거죠. 아마도 아프리카의 독재자 같았으면은 미국에서 $1000만 들어오면 스위스 비밀금고에 박정희 대통령 아프리카 독재자는 스위스 비밀금고에 자기 돈을 빼돌린단 말이에요. 그 리비아의 카다피 같은 경우도 돈만 있으면 스위스에다가 자기 몰래 돈을 빼돌렸단 말이에요. 그런 악랄한 독재자와는 다르게 박정희 대통령님은 외국에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본인이 이론 하나 가지시지 않으셨어요. 다 국가를 위해서 다 썼어요. 김대중은 정말 비교할 가치도 없는 인간인데 김대중은 노벨상 받아가지고 그 돈 지가 다 챙겼잖아요. 노벨상 받은 돈으로 사회에 기부하겠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그 돈을 줘가지고 김대중 도서관을 만들었어. 근데 나중에 김대중이 내가 내놓은 그 돈 다시 내놔. 그래서 지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도서관이라는 이름은 연세대학교에 남았는데 김대중이 노벨상 타서 연세대학교에 준 돈은 김대중이 거의 다 가져갔다고 하죠. 도로 내놔 가져갔어. 아주 머리도 잔머리 그렇게 굴려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님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김대중이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연구소를 만들었나요? 없죠.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이 훌륭하신 분이죠. 자, 이 키스트라고 하는 데는 대한민국의 종합연구기관이고 1966년에 만들어졌어요. 자, 1965년에 $1000만 미국에서 받고 1년 뒤에 1966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이 키스트는 그 지도에 위치 표시를 안 합니다. 국가보안 목표 시설로 분류가 되어서 지도에 위치가 안 달려 있어요.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낸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인데 여기에 조국 딸이 이틀 근무하고서 인턴 증명서 받았다고 사기를 쳤죠. 키스트에서는 발급한 적도 없는데 얘네들은 박정희 대통령님 욕만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님이 만드는 키스트에 가서는 이딴 짓을 합니다. 나라를 망치는 애들이랑 정말 국가를 부흥시키는 리더 박정희 대통령님하고는 그릇이 다르죠. 좌파들은 이런 식으로 염치가 없어요. 앞에서는 박정희 대통령님 욕하면서 박정희 대통령님이 5.16 쿠데타야 혁명이야 그거 묻고 이 발광하는 놈들이 지들 딸 아들 자녀들은 이런 키스트 같은 데 가서 무슨 연수생을 하니 인턴을 하니 증명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대학교 쉽게 들어가려고 대학원 의전원 쉽게 들어가려고 아주 잔머리만 쓰는 것들이 이 허접한 참 예의 없는 놈들입니다. 자, 조국이 자기 딸 키스트 인턴 증명서 아내 동창이 발급했다 그러는데 본인은 일절 연락 안 했고 거짓 발급이었죠. 사기치는 거였죠. 참 한심해요. 키스트에서는 조국 딸 인턴 증명서 발급 기록이 아예 없다. 아예 없는데 뭔 헛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키스트 같이 이렇게 훌륭한 곳을 가지고 쓰레기 같은 것들이 악용을 하는 형편이죠. 자, 박정희 대통령님이 대한민국 국적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봤으면 이렇게 소원을 말해서 소원을 말해봐
해서 대한항공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중훈 대한항공 일제 초대 회장 설립자가 사업은 예술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부탁받고 대한항공 공사를 인수해서 베트남전 당시 1966년 퀸온항에서 미군 물자 수송한 게 최대의 승부처가 되었고 거기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 박정희 대통령님 권유로 대한항공, 김포죠. 이 당시는 김포 국제공항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대한항공이 만들어졌고 박정희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을 성공적인 국가로 인재들을 유치해서 대기업을 경제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경제 자유를 보장해서 대한민국을 성공시켰죠. 이렇게 성공시켰는데 그 MIT 교수가 말한 대로 부자를 배척하고 착취하는 체제는 쇠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랑 똑같이 문재인 좌파는 대한항공 물컵 갑질이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의혹을 만들어가지고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사망하게끔 만들었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나이 70세밖에 아직 안 됐습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면은 뭐 아주대 병원도 있고 의사들이 얼마나 건강 치료를 잘 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대기업의 회장님이시니까 건강 관리는 남보다 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물컵 갑질이라는 있지도 않은 의혹으로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으면 사망했겠습니까? 이게 부자를 배척하고 부자를 적폐청산 대상으로 생각하고 부자를 착취하려고 하는 좌파 정권은 쇠퇴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놈들은 그 자기들이 행한 벌을 꼭 나중에 법적으로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좌파 애들은 보면은 계속해서 이런 짓을 하죠. 자, 예전에 2016년 손석희의 가짜 태블릿 PC가 10월 24일 터지고 난 뒤에 그해 2달 뒤에 12월 6일 민주당 소속 이현주 국회의원이 정경유착 고리 끊기 위한 정경련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2017년 2월 달에는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극우 관변단체 정경련 해체라 이러고 그래서 이재용은 정경련 활동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삼성그룹, SK그룹, LG그룹이 정경련 탈퇴를 해서 해체 위기에 갔어요. 부자를 배척하고 부자를 착취하는 좌파 정권은 쇠퇴한다라는 MIT 교수의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맞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2018년 7월 16일 그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였나요? 이 자가 한 말을 좀 보세요. 삼성전자에서 20조 뜯어내서 야 그거 복지기금으로 쓰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MIT 공대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부자를 배척하고 부자를 착취하는 좌파 체제는 쇠퇴한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저 이놈들은 경제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대기업이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경제 발전을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고 대기업 해체시키는 것, 정경련 해체시키고 대기업들 못 살게 들들들들 볶아서 결국은 국가를 쇠퇴시키는 쪽으로 가는 놈들이죠. 저는 이때 이것을 보면은 이현주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정경련 해체를 주장한 걸로 봐서 이현주는
얘는 틀려 먹었어요. 얘는 그냥 그때그때 왔다리 갔다리입니다. 갈대입니다. 이연주 별명을 이갈대 이렇게 부르면 되겠어요. 얘는 자기가 이 머릿속에 깊이 있는 지식이나 깊이 있는 세상을 이렇게 보는 그런 통찰력 같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현주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가 뭐 6살인가 7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뉴스를 봤는데 뭐 박정희 대통령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독재자의 말로가 아주 뭐 어쩌고저쩌고 그딴 헛소리를 했죠. 초등학생이 정치에 대해서 그거 잘 몰라요. 그냥 죽으면 누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초등학생 때 독재자의 말로가 슬펐다. 그 자기네 나라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님이 총을 맞아서 돌아가셨는데 박정희 대통령님을 독재자라고 초등학생이 생각할 수 있나? 그건 그 부모가 이미 싹수가 노란 부모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거기다가 독재자의 말로가 저럴 수가 라는 감정을 초등학생이 갖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현주도 상당히 뻥구라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 좌파들은 늘 부자를 괴롭힙니다. 자, 부자를 괴롭히는 거 어저께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지만, 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저께 정경련을 4년 만에 방문해서 기업인 목소리 잘 듣겠다.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부자들, 기업인들을 굉장히 못 살게 굴어왔었다라는 거죠. 기업인들을 인간 취급 안 했다. 기업인들이 4년 동안 뭔 얘기하면은 귀 닫고 안 들었다. 인간 취급 안 했다. 기업인들을 아주 멸시 대상으로 배척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죽했으면은 정경련의 기업인들이 기업이 다시 뛸 여건을 만들어 달라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럼 이 말을 뒤집으면 뭐냐? 지난 4년 동안 대기업의 경제인들을 정경련 다리를 분질러 놨다라는 거죠. MIT 공대 교수가 말한 것처럼 부자를 배척하고 부자를 착취하는 정치를 지난 4년 동안 민주당이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힘든 거죠.